언급해 주셨었던 그 소득세 폐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작가님? 네, 원래 그 과거에 관세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던 그 시절에서는 네. 세수를 관세를 통해서 많이 확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소득세를 받지 않고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 전후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는데 1900년도 초반에 폐지를 하고 나서는 이후에 이것들을 갖다가 다시 회복을 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표를 하면서 상호관세 발표하러 나온 그 시간에 가장 먼저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세를 통해서 이 부양을 했을 때는 미국이 정말 부국이었다.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연방소득세에 의해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들은 오히려 이 나라를 갖다가 적자에 더 허덕이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었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충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처럼 연방소득세를 갖다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에 대해서만 폐지를 해줬을 때 이 사람들의 이 소득 자체가 또 소비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관세를 통해서 세수도 확충을 하면서 소비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으로는 더 미국이 부유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세를 너무나 안 매겼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쪽으로 그렇죠. 돈이 맞습니다. 나갔다라는 거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을 위한 결정일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거는 정말로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서 정말 미국만을 위한 결정입니다. 우선 우리부터 잘 먹고 잘 살겠다. 딱 이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개구리가 이제 돌 맞아서 크게 다치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 오는 타격은 정말 큽니다.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 넘어서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영향이 굉장히 큰 게 확인이 되는데 시장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계속 악화만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국 상황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 금리 이 상호 관세 관련해 가지고 일본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또 24%로 약간 소폭 작긴 하지만 비율을 보면은 오히려 좀 많이 본인들이 부과하는 거에 비해서 또 많이 또 부과가 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결과들을 도출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 지속을 하기는 힘든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비트코인만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의기양양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게 미국 증시와 커플링이 너무 딱 이루어져 버린 거죠. 네. 지금 S&P와 상관계수가 거의 0.7 막 거의 그 정도 엄청 가버렸거든요. 올라갔네요. 거의 올라갔습니다. 네. 거의 그냥 같이 움직인다고 봐도 될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 증시가 더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관세 이슈로 흔들다 보면은 이게 더 이상 더 내려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누군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답은 개인적으로 파월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사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미국 증시가 무너질 거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봐라. 우리는 지금 막 수술을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술이 끝나서 회복 단계고 수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금리 인하해라.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또 이 상부장관과 이 스콧 베센트 같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부장관인 하워드 루트닉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금리가 금방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시장에는 세 가지 풋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을 살려줄 수 있는 풋. 풋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행사가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가격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가격 하락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트럼프 풋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관세에 대해서 뭔가 크게 한번 질렀기 때문에 이 바통을 파월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파월이 이걸 받아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해야 될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만약에 어느 정도라도 언지를 주게 됐을 때는 시장이 또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일시적인 것 같고
그리고 경기 침체 아니고 이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위기가 일시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보에 뭔가 힘을 약간은 실어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4월 달부터는 양적 긴축을 갖다가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크게 대폭 하향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양적 긴축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연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결국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이 풀려지는 그 구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이 국면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은 유동성이 돌아오는 그 흐름들을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소비자 푸시라고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근본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산업을 갖다가 육성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소비가 살아나야 되고 산업이 근본적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뭔가 너무 어지러운 정세들과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드렸던 이 국면들에서 하나의 단추가 잘 끼워지게 된다. 그러면은 또 급속하게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고 불확실성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일정 부분 이 단계들을 넘어가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뭐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까지 했던 행보들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웠고 그걸 전부 다 풀러서 첫 단추를 다시 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작가님? 네,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단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에서도 언급을 했던 게 바이든 대통령을 슬리피조라고 부릅니다.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그냥 가만히 그냥 나무늘보처럼 있는 잠만 자는 그 바이든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 너무 많은 단추들이 잘못 끼워졌다라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들의 단기적인 유동성을 위해서 단기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바통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끌고 나가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렇게 막아서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는 3선. 이 얘기가 또 잠시 시장에서 언급이 됐는데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한 부분들인데 이게 뭐 현실화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얘기가 나오는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에서 뭔가 이 단기적으로 이 시장을 봉합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는 그림 자체가 우리가 이 투자자들이 매일마다 이 호가창을 보면서 막 일희일비하는 이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임기 4년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을 시키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즌에 뭔가 잘 잡아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기반을 닦아 놓으시면은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하고 있는 행보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은 일어난 것이고 결국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상황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명확하게 상황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는 지금이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기회로서 계속해서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